자, 10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었느냐면은 프로그램을 좀 더 객체지향적으로 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상속, 그 다음에 다이내믹 바인딩, 그 다음에 폴리몰픽 컨테이너를 갖다가 적절히 잘 섞어서 짜게 되면은 이 부분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가 쉬운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 하는 점. 어떻게 보면은 비주얼 프로그램 자체를 배우는 것보다 그런 테크닉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좀 스토리를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비주얼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주얼 프로그램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컨트롤들, 뭐 자바에서는 이제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고 C샵에서는 이제 폼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윈도우를 얘기를 한다. 윈도우 객체들을 이것저것 좀 만들어 봐야지 돼요. 그 오늘은 그래서 윈도우 컨트롤 아주 자주 사용되는 거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것이 다이알로그. 우리가 보통 대화 상자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오늘 만들 내용이 뭐냐면은 화면에서 이런 형태의 다이알로그를 하나 만들지 않은 거죠. 메뉴에 의해 가지고 메뉴에서 이 다이알로그를 띄우게 되면 이런 다이알로그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다이알로그에다가 x1, y1, x2, y2 좌표값을 집어넣고 OK를 누르면은 뭐 사각형이 그려지게 하는, 일단은 지금 사각형이 그려지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이알로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모달 다이알로그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모달리스 다이알로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달 다이알로그랑 모달리스 다이알로그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많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정보 이거 탁 누르게 되면은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이런 덩어리를 다이알로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다이알로그는 근데 모달 다이알로그예요. 자, 모달 다이알로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 다이알로그가 뜨고 난 다음에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계속 일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달 다이알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이알로그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데 누르면 띵띵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확인을 누르고 다음에 이제 일을 해라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다이알로그, 모달 다이알로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 가끔 가다가 쓰는 기능인데, 탐색 같은 거 있죠. 탐색, 찾기 및 바꾸기, 빠른 찾기. 자, 여러분들 보면은 이 찾기 및 바꾸기, 이것도 다이알로그입니다. 자, 요거 있죠. 요것도 다이알로그입니다. 요것도 다이알로그인데, 요 다이알로그는 아까 그 다이알로그랑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이 다이알로그를 없애기 전에도 이걸 탁 누르면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막 글자를 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다이알로그는 이제 모달리스 다이알로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모달 다이알로그랑 모달리스 다이알로그, 똑같은 다이알로그지만 모달 다이알로그로 한번 작동시켜보고 모달리스 다이알로그로 한번 작동시켜보도록 하겠어요. 과거에 이제 비주얼 C++ 프로그래밍 할 때는 모달 다이알로그의 사용 방법이랑 모달리스 다이알로그의 사용 방법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 큰 차이가 난 이유는 모달 다이알로그는 로컬 베리어블로 이제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달리스 다이얼로그는 C 영역에서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해가지고 다이얼로그를 만들고 이렇게 뭐 구별을 해줬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C샵이나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서 다 오토매틱 얼로케이션 안 하고 다 대부분을 다 이제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사용하기가 좀 편해졌다라고 하는 점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하고 이제 두 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능은 이제 똑같습니다. 다이얼로그를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 자, 다이얼로그를 만들려면은 프로젝트에 가서 윈폼 추가를 하나 해야 됩니다. 다이얼로그 자체도 폼의 일종이다 하는 거죠. 폼의 일종이기 때문에 윈폼 추가를 해가지고 폼을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윈폼 추가를 하는데 이 폼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짓까요? 피규어 다이얼로그다 라고 해주십시다. 피규어 다이얼로그. 나중에 이 다이얼로그를 좀 다양하게 우리가 이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피규어 다이얼로그, 그림 다이얼로그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규어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이름의 이런 폼이 하나 생기고, 이걸 이제 나중에 다이얼로그로 사용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피규어 다이얼로그에 요게 이제 폼 에디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거랑 관련되는 소스 코드입니다. 이거랑 관련된 소스 코드고, 요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벤트 핸들링이라든지 속성 바꿨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코드들 들어가는 CS 파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림을 폼 디자이너를 띄워가지고 조금 윈도우를 좀 크게 한 다음에 하나씩 꾸며봅시다. 사실 내가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일 싫어하는 작업이 이런 작업인데요. 이제 뭘 하는 거냐? 도구 상자를 켜서, 도구 상자 있죠? 이 도구 상자에 여기에 내용들을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화면 보면 알지만은 레이블 하나 둘 셋 넷 x1 y1 x2 y2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었고, 텍스트 박스, 그 다음에 버튼 두 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여기다가 일일이 배치를 해줘야지 돼요. 일일이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 배치하는 거,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레이블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지에다가 x1 여기 레이블을 해야 되나? x1 여기 x1이라고 하는 레이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텍스트 박스. 요거 텍스트 박스입니다. 요런 컨트롤들, 이런 컴포넌트들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 적어 놓게 되면은 이거의 속성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텍스트 박스가 여기다 이제 글자를 칠 수 있는 게 텍스트 박스인데, 이 텍스트 박스가 나중에 이 프로그램 안에서 변수화돼서 사용이 됩니다. 변수. 근데 그 변수화돼서 사용이 되는데, 그 변수의 이름이 너무 기계적이면은, 예를 들어서 텍스트 박스 1 이런 식으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이름이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이름이 기계적이면은 이 이름이 뭐랄까 프로그래밍하는데 조금 불편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확하게 사용을 하려면 여기다가 이름을 갖다가 내가 편하도록 좀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나는 x1 값을 집어넣기 위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 x1 이렇게 적어 놓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지루한 작업입니다. 지루한 작업이지만 쭉 해줘야 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 같으면 이제 이거 또 x1, y1, x2, y2 이거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4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복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이름은 얘는 요 x1 속성 바꿔가지고 여기 y1이라고 하도록 하죠. y1. 그 다음에 여기 요 레이블인데 x1, y1을 갖다가 레이블 했는데 이게 그냥
그냥 그 평범한 글자로 이해를 하면 돼요. 얘도 프로그램에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변수명이 부여가 됩니다. 레이블 아까 얘기했던 레이블 1, 레이블 2 이렇게 변수명이 부여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특이한 일을 할 때 이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좀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변수 이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대신에 요 텍스트 박스의 변수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 텍스트 박스가 아니라 텍스트 y1이다. 내가 이름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동작을 다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이렇게 대충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요거 이름 속성에 가서 x2라고 짓고 그 다음에 요 텍스트 박스는 변수명을 텍스트 x2라고 이름을 짓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y1 와서 y1 속성을 y2라고 짓고 그 다음에 요거 텍스트 박스 찾아가서 변수명을 y2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사실 내가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작업이에요. 이게 화면 구성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작업을 하는 걸 갖다가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나는 그냥 기능만 돌아가면 되지 이쁘게 하고 하는 데는 전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폰트도 잘 선택을 하고 이 칸의 길이라든지 칸의 테두리의 데코레이션이라든지 컬러 같은 것들도 잘 생각해서 이 다이얼로그가 보기 좋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짜는 프로그램은 교육용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이 차후에 짜야 되는 프로그램은 뭡니까? 남의 돈을 뜯어내기 위한 그죠? 남의 상업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남을 꼬셔야 된다는 거죠. 손님을 유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런 GUI를 만드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버튼 두 개를 한번 또 달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도구 상자에 가서 이 버튼 있죠. 버튼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차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버튼 이름 있습니다. 이 버튼 이름. 자, 속성에 가서 이 버튼 선택한 다음에 속성에 가서 버튼 이름을 버튼 1이라고 했는데 이거 OK 버튼이다 이런 걸 치겠다는 거죠. OK 버튼. 그 다음에 요 레이블도 이 버튼 1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레이블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텍스트에 여기 있죠. 텍스트에 버튼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다가 OK 이렇게 적자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요거 그 다음에 이런 거 만들 때 나 같으면은 복사를 좀 많이 씁니다. 복사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똑같은 크기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OK 버튼도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요거에 대한 또 속성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요거에 대한 속성 가서 요 컨트롤 요 버튼의 이름 아까 버튼 1이라고 이거 저절로 만들었는데 이거 안 쓰고 캔슬 버튼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치겠다 하는 겁니다. 요 이름이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직접 사용이 됩니다. 이 변수 이름이. 그 다음에 요 자리로 와서 요 자리에 텍스트를 OK가 아니라 캔슬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캔슬 적습니다. 아이고 대충 그래서 이렇게 대화 상자로 쓸 폼 하나를 갖다가 내가 디자인했습니다. 이 디자인한 결과에서 아까 보면 이렇게 속성에다가 요거 아까 변수 이름 뭐라고 그랬죠? 텍스트 y1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런 내용이 어디에 반영이 되느냐면은 이 figure dialog.designer.cs 파일 여기에 보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딱 가서 보면은 여기 뭐 있습니까? 레이블 1 텍스트 x1 레이블 2 텍스트 y2 내가 레이블은 손을 안 댔죠, 그죠? OK 버튼, 캔슬 버튼 이런 데이터 멤버들이 여기 들어가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자동화 돼 있다 하는 점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이얼로그를 만들었으니까 이 다이얼로그를 화면에 띄우도록 이제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다이얼로그를 화면에 띄우도록 조치를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메뉴, 풀다운 메뉴에서 다이얼로그가 생성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xdrawer.cs로 가서 여기 메뉴 중에 메뉴 하나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이얼로그다 라고 하는 메뉴를 추가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는 모달 다이얼로그 여기는 모달리스 다이얼로그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거 더블 클릭하면은 이거 이벤트 핸들러 엑스트로 클래스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차피 쓸 거니까 더블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게 더블 클릭 됐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모달 다이얼로그 그 메뉴가 선택됐을 때다 하는 거죠. 여기서 다이얼로그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한 잔만 먹고 합시다. 자, 우리가 만든 다이얼로그 이름이 figure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figure 다이얼로그 dlg라고 치고 new figure 다이얼로그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함수 호출한데 dlg 점하고 show 다이얼로그 하고 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메뉴에 있는 모달 다이얼로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자리로 와서 이 다이얼로그를 하나 생성을 하고 사라진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다이얼로그에서 탁 누르면은 다이얼로그 하나 우리가 만든 거 생겼죠, 그죠? 생겨나고 이건 무슨 다이얼로그라고요? 모달 다이얼로그이기 때문에 이 OK 캔슬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진행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OK 누르면은 이게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집니다. 캔슬 눌러도 안 사라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OK랑 캔슬 버튼은 내가 버튼을 만들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여기서 이게 사라지는 액션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버튼 겉모양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논리적으로는 OK 캔슬 버튼처럼 보이지만 그거랑 관련되는 업무를 하나도 여기다가 구현을 안 해놨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합니다. 자,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X를 눌러주면 진행이 돼서 나간다 하는 겁니다. 자, 모달 다이얼로그 띄울 때 이렇게 띄운다 하는 점. 모달 다이얼로그 띄울 때의 중요한 함수는 요거 다음에 show 다이얼로그. 요게 모달 다이얼로그 띄우는 기능입니다. 실제 이 show 다이얼로그 함수의 내부에 가면은 이 버추얼 머신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내부에 가면 여기서 거의 무한루프 비슷하게 돌아요. 무슨 무한루프 비슷하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벤트 핸들러가 다이얼로그랑 관계없는 이벤트 핸들러를 다 무시를 해버리고 다이얼로그랑 관련되는 이벤트 핸들러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반면에 모달리스 다이얼로그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느냐? 모달리스 다이얼로그는 다이얼로그를 딱 만들고 난 다음에 함수 호출을 할 때 show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show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이얼로그는 똑같이 만들어주는데 그냥 show다, 그냥 show 이렇게 함수를 써주면 된다는 거죠. 이 함수는 이거 안에 무한루프가 없다는 게 이벤트 핸들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을 보여주기만 하고 그냥 컨트롤이 싹 지나가서 이 함수를 빠져나갑니다. 여기에서는 이
모델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쇼 다이얼로그 함수에서 빙글빙글 무한루프에 빠지는데 이거는 그냥 쓱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행동 양식이 좀 틀리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모델 리스트 다이얼로그입니다. 모델 리스트 다이얼로그는 여기 들어가도 뭐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다른 걸 이렇게 눌러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점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OK나 캔슬 버튼을 이게 피겨 다이얼로그에서 눌러서 작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죠? 그런 거 내가 직접 코딩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이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겨 다이얼로그의 소스 코드로 가서 자, 여기다 코딩을 합니다. 자, 어떻게 코딩하느냐? OK 버튼이랑 이 피겨 다이얼로그에서 OK 버튼이랑 캔슬 버튼이 눌러졌을 때에 대한 작업을 코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피겨 다이얼로그 찾아간 다음에 여기에서 OK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피겨 다이얼로그 찾아간 다음에 캔슬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OK 버튼이 눌러졌을 때의 이 콜백 함수, 이벤트 핸들러, 그 다음에 캔슬 버튼 눌러졌을 때의 이벤트 핸들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캔슬부터 한번 만들어요. 캔슬은 굉장히 쉬워요. 캔슬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하이드는 원래 이 다이얼로그 자체 앞에 디스가 빠져 있는 겁니다. 디스의 하이드인데 뭐 하느냐? 이 화면을 사라지게 해라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캔슬을 딱 넣으면 그냥 화면이 사라져 버려요. 사라지니까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OK 버튼인 경우에는 조금 행동 양식이 틀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틀려야지 되죠? OK 버튼인 경우에는 어쨌든 뭡니까? 아까 텍스트 필드에 있는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와가지고 그 결과값을 이용해서 일단 일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 일단 우리 결과값을 읽어야지 됩니다. 자, 읽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 다이얼로그에 여기 텍스트 박스에 무슨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 내용들이 결국은 어떤 변수에 저장이 되겠습니까? 어떤 변수로 액세스를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게 text1, textx1, texty1, textx2, texty2라고 하는 텍스트 박스로부터 이 값들을 알아와야지 됩니다. 이 값들을 알아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텍스트 박스에 있는 스트링으로 알아와야지 돼요. 일단 이 텍스트 박스에 스트링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데 그걸 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텍스트 x1. 텍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게 텍스트 박스 컨트롤러부터 그 내용을 알아오기 위한 프로퍼티다 하는 겁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프로퍼티라면 거기 있는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x1이 아니라 스트링으로서의 x1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를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저기다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일 처리할 때 숫자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걸 인티저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인티저로 작업을 해야지 좋다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얘는 텍스트니까 인티저로 변환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자, C샵에서 아토이 같은 기능을 하는 거, 스트링을 갖다가 인티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int라고 치고 점하고 pass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텍스트에 있는 스트링을 꺼내와서 인티저로 바꿔서 얘한테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Y1에 대해서도 작업을 해줘 봅시다. Y1. 자, 그 다음에 얘 또 쌍 필요하겠죠. 그죠? 4개니까. C에서 X2, Y2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X2, Y2.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그림을 그리려면은 내가 여기서 어떡합니까? New 박스에서 X1, Y1, X2, Y2를 갖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박스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박스. 만들면 되지 뭐. 박스 클래스. New 박스는 New 박스에 X1, Y1, X2, Y2 그래가지고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박스 같은 게 박스 같은 게 클래스. 아이고, 우리가 박스 클래스를 만들면서 좌표값 2개인 생성 작업밖에 안 만들었었네요. 이거 4개짜리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앞으로는 자, X1, Y1, 인티저, X2, 인티저, Y2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베이스 클래스에 X1, X2, Y2 이렇게 초기화되는 컨스트럭터도 있어야지 됩니다. 자, 박스 클래스 X1, Y1 이렇게 있는데 베이스는 무슨 클래스입니까? 2포인트 피겨죠. 그죠? 2포인트 피겨에는 이게 인자가 4개짜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 추가해서 만듭시다. 2포인트 피겨에 가서 컨스트럭터 중에 하나 더 만들자 하는 거죠. 자, 하나 더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자 하는 겁니다. 2포인트 피겨 컨스트럭터 중에 X1, Y1, X2, Y2가 있도록.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X1, Y1은 Y1, X2는 X2, Y2는 Y2 이렇게 초기화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피겨 다이얼로 쪽으로 가봅시다. 자, 가고 난 다음에 컴파일 해보면은 일단 돌아는 가요. 돌아는 가는데 자, 돌아가면 뭐합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거를 모달 다이얼을 딱 띄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 200, 10 아무 숫자 안 씁니다. 이렇게 나와서 OK를 탁 누른다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 지금까지 한 일은 이렇게 그 값을 알아와가지고 값을 알아서 어떻게 한 겁니까? 값을 알아서 어떻게 했죠? 값을 알아와가지고 사각형을 만들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얘가 그림으로 나오려면은 어떤 조치를 해야지 됩니까? 이 사각형 객체를 갖다가 이 드로워 클래스에 있는 피겨스 리스트, 그 컬렉션 객체 있었죠. 컬렉션 객체에다가 이 박스를 집어넣어야지 이게 돌아가는 거지. 뭐 얘만 있으면 돌아갈 리가 없다는 겁니다. 메인 메모리 상에만 있으면 이게 그림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각형 객체, 박스 객체 만들어진 거를 드로워 클래스의 피겨스에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 피겨 다이얼로그 클래스 입장에서 봤을 때,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드로워 클래스를 액세스를 하는 레퍼런스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레퍼런스를 하나 추가합니다. 피겨 다이얼로그에다가 X 드로워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자,
뭐라고 이름을 질까요? 메인 폼이다 라고 이름을 칩시다. 메인 폼. 엑스트로가 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설정한다는 겁니다. 보통 자, 엑스트로 프로그래밍에서 이 다이알로그를 생성을 할 때 다른 상태 여기다가 이 클래스가 지금 무슨 클래스입니까? 이 지금 코딩하는 이 클래스가 엑스드로우 클래스예요. 지금 엑스드로우 클래스죠, 그죠? 이거 자체가 엑스드로우 클래스니까 여기에서 this를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죠. this 이렇게 넘겨주면은 이 드로우 입장에서는 나의 위치 값을 얹어서 넘겨주게 되면은 이 다이알로그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뭡니까? 아까 레퍼런스를 갖다가 넘겨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드로우에 레퍼런스를 넘겨받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메인 폼 해가지고 이 레퍼런스를 기억해 놓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자,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냐면 이 박스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이 박스를 메인 폼에 있는 뭡니까? figures 있었죠, 그죠? figures. 여기 보면은 메인 폼의 엑스트로우에 뭐가 있어요? 엑스트로우에 컬렉션 객체에 뭐가 있습니까? 이 figures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 figures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자, figures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add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어떤 일이 났어요? 빨간 줄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죠? 왜 빨간 줄이 생겼죠? figures 클래스가 figures 객체가 private 데이터 멤버이기 때문에 여기 이 다이얼로그 주에서 액세스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자, 일단 이게 프라이빗으로 돼 있으니까 대충 함수를 하나를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먼저 만들고 쓰라 그랬죠, 그죠? 쓴 다음에 만들라 그랬죠. 이제 함수를 써봅니다. 내가 이제 예상을 해서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메인 폼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메인 폼 점 add figure new figure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add figure 함수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죠, 그죠? 메인 폼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돌아는 갈 여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돌아갈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갈 여지가 있고, 요 자리로 가봅시다. 예, 드로우에 가서 add figure 함수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거죠. 자, 여기 가서 함수를 만듭니다. add figure가 하는 함수가 하는 일이 거의 뭐랑 비슷하냐면은 L 버튼 업 했을 때 하는 일이랑 거의 비슷해 이제 돼요. 마우스 업 했을 때. 자, 그러니까 public void add figure 자, add figure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니까 figures에다 지금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죠? figures에다가 add 해가지고 FIC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캔버스를 invalidate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면이 갱신되면서 방금 추가된 그림이 나오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지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Ctrl F5. add figure가 add figure 또 있었나? 잠깐만. 자,
조금 전에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아까 이게 피겨 다이얼로그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박스를 만든 다음에 그걸 뉴 박스라고 하는 레퍼런스로 만들어 가지고 메인 폼에 add figure를 하면서 여기서 방금 새로 만든 add 박스, new 박스를 여기다가 이제 아규먼트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 박스를 여기다 집어넣어라. 보통 이런 이름 지을 때는 나중에 차후를 위해서 add figure라고 내가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add figure. new figure, new 박스가 아니라 new figure라고 이름을 바꿔보겠어요. 어쨌거나 이건 업캐스팅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figure라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다이얼로그를 잘 이용을 해서 다른 그림들도 이제 박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만들어서 add figure에서 넣습니다. add figure에서 넣는데 여기 이제 xdraw 클래스에 add figure 함수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xdraw 함수 클래스에 add figure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피겨가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그림 들어오게 되면은 컬렉션 객체에다가 이 피겨를 집어넣고 캔버스를 이제 인밸리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컴파일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신텍스가 나왔어요. 신텍스가 나왔는데 여기 있는 이 포멀 파라미터 피겨가 이 클래스도 C#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도 비저빌리티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어떤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네임스페이스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저빌리티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피겨 클래스에 가서 클래스 이름 적혀져 있는 앞에다가 이 컨스트럭터 말고 여기 클래스 이름 앞에다가도 퍼블릭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퍼블릭이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전체 프로젝트에서 이 피겨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그 에러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에러가 없어지게 되고 내가 다이얼로그를 모달 다이얼로그를 띄워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200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OK 버튼을 탁 누르면은 사각형이 100, 100, 200, 200짜리 사각형이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OK가 눌러지고 난 다음에 보통 이 다이얼로그가 사라지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캔슬을 눌러도 사라지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안 사라지게 하고서 또 계속 사용을 하려면은 여기다가 또 300, 400 넣고 또 OK 하면 또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한 가지 방법은 이 OK 버튼이 그냥 살아남게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OK가 눌렀을 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다이얼로그가 사라지게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다이얼로그를 한번 쓰고 사라지게 하려면은 이 피겨 다이얼로그에 OK 버튼이 눌러졌을 때도 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하이드 함수로 호출해서 다이얼로그를 사라지게 하면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지막 수정할 부분이 뭐냐면은 모달 다이얼로그를 탁 누르게 됐을 때 여기에 맨 첫 번째 숫자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OK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null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셈이 돼가지고 비어있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타임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숫자를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숫자를 쓸 때도 다이얼로그를 딱 띄우고 숫자를 쓸 때도 이게 지금 온라인이 여기 숫자를 쓰면 100 썼을 때 왼쪽으로 붙어 있죠, 그죠? 숫자를 쓸 때는 오른쪽으로 온라인 시키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속성 창을 이용을 해가지고 잘 한번 조치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숫자가 아닌 게 들어가 있을 때 해당하는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속성 중에서 초기 값을 뭐 명시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기 바랍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앞부분에다가 뭘 써줄 여지가 있느냐, 이런 걸 써줄 여지는 있습니다. if
text x1.text length 이런 걸 써준 여진이 있다 하는 거죠. 이거 뭡니까? 텍스트 1에 해당하는 텍스트 박스 필드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스트링 길이가 0이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작업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하는 거죠. 진행을 하면 여기 런타임 에러가 나니까 여기서 요거 4줄을 갖다가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y1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x2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y2에 대해서도 만약에 비어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 실행을 안 해가지고 런타임 에러가 안 나오도록 하는 거죠. 자, 프로그램 실행시켜가지고 다이얼로그를 띄운 다음에 내가 우연히 여기다가 OK 누른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죠. 왜냐면은 여기서 리턴이 돼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 또 OK 눌러도 안 돌아오겠죠. 그죠? 여기 200 OK 눌러주면 된다는 겁니다. 초기 값을 명시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일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여기 text x1.text에다가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쳐보게 되면은 이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모달 다이얼로그 되면 여기는 0이 이미 미리 들어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조치는 여러분들이 세세한 거는 뭐 매뉴얼, C# 매뉴얼 찾아보고 일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코드상에서도 일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다이얼로그를 띄운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고 나서 이 속성창을 통해서도 뭔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초기 값을 뭐 명시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알아서 한번 쭉 트라이를 해보고 오늘 요 정도로 해서 다이얼로그를 갖다가 사용하는 법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한 이 내용에다가 추가로 모달 다이얼로그, 모달리스 다이얼로그의 사용법을 익히는 데다가 추가로 이 커먼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좀 평상시에 잘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자주 써야 될 다이얼로그들. 예를 들어서 뭐 파일 오픈한다든지 파일 세이브할 때 뭐 어떤 폴더에다가 저장하느냐 하는 그 다이얼로그 나오는 거 있죠, 그죠? 그런 다이얼로그는 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이 됩니다. 오픈 다이얼로그,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혹은 뭐 칼라 다이얼로그, 폰트 다이얼로그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이얼로그들이 라이브러리에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에 존재하는 다이얼로그들은 생기기도 이쁘게 잘 생겼습니다. 예쁘게 잘 생겼으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그런 사용법도 교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작업 결과를 세이브하거나 로드하기 위해서 이제 요 오픈 다이얼로그나 세이브 다이얼로그 사용법은 한번 내가 차후에 소개할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대화 상자에 대한 코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